카림 벤제마는 현대 축구의 완벽한 9번 공격수로 평가받습니다. 골잡이로서 득점력이 준수하며 연계와 패스 등의 팀플레이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입한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벤제마는 호나우두와 지네딘 지단을 합친 선수다. 지단처럼 선수들을 받쳐주고 호나우두처럼 골 결정력이 좋다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10대부터 프랑스 무대에서 가장 유망한 공격수였던 벤제마는 2009년 세계 최고의 구단 레알 마드리드로 입단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축구의 가장 이상적인 9번 공격수 연계왕 벤제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퍼거슨이 칭찬한 10대 소년. 벤제마는 8살에 리옹 근교에 있는 작은 구단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올림피크 리옹 유스 아카데미 10세 이하 아이들과 경기를 치를 기회가 있었고 2골을 넣으며 리옹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옹에 입단 테스트를 받은 벤제마는 9살에 리옹 아카데미에 들어갔습니다. 벤제마는 빠르게 성장했고 프랑스 16세 이하 유스리그에서 38골을 득점하며 득점수로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벤제마는 2005년 1월 리옹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를 치르면서 2004-5 시즌 총 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주전 자리를 꿰찬 건 2007-8 시즌인데 새 시즌을 앞두고 팀의 핵심 플로랑 말루다, 실뱅 윌토르 등이 이적했습니다. 동시에 벤제마가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10번을 받았습니다. 그는 9월 초 메스전에서 프로 데뷔 이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죠. 벤제마는 해당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했는데 1차전에서 득점을 뽑아낸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비록 리옹은 맨유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퍼거슨 감독은 벤제마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2007-8 시즌 리그 20골로 득점왕에 오르며 팀의 더블을 이끈 벤제마는 당시 아약스 소속의 클라스 얀 훈텔라르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공격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벤제마는 실제 2008-9 시즌을 앞두고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 등으로 이적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장 미셸 올라 리옹 구단주는 4천만 유로로는 벤제마의 귀 한쪽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화제의 발언을 남기며 더 높은 이적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벤제마는 반강제로 잔류했고 2008-9 시즌에도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5골을 넣으며 공동 최다 득점자가 됐고 리그에서도 득점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벤제마의 분전에도 리그 7연패에 빛나던 리옹은 끝내 리그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갈락티코 2기.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시기는 페레스 회장이 당선되면서 갈락티코 2기가 출범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갈락티코는 스페인어로 은하수라는 뜻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에서 슈퍼스타를 연이어 영입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페레스 회장은 벤제마, 카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에게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벤제마는 3라운드 세레즈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죠. 이과인과 주전 경쟁.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적응과 별개로 벤제마는 라이벌 공격수 곤살로 이과인과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마누엘 펠레그리니 당시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이과인에게 주축 공격수 역할을 맡기면서 주로 벤제마를 조커로 활용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벤제마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90 시즌을 끝으로 벤제마가 임대 혹은 이적으로 팀을 떠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앞서 그를 노렸던 퍼거슨 감독이 벤제마 임대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펠레그리니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진했고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주제 무리뉴 감독이 벤제마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밝히면서 벤제마도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벤제마는 2011-12 시즌을 앞두고 체중을 5kg 감량하면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습니다. 키핑, 패스, 마무리 등 모든 부문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주전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죠. 무리뉴 감독도 축구를 보는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며 벤제마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벤제마는 16라운드 바르셀로나와 엘 클라시코에서 경기 시작 21초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30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도 득점해 지단을 넘어 라리가 역사상 프랑스인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과인보다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시기였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첫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과인과 치열했던 레알 마드리드 주전 공격수 경쟁은 2012-13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득점력은 이과인이 좋았으나 무리뉴 감독은 큰 경기에서 강하고 연계에 장점이 있는 벤제마를 신뢰했습니다.
독보적인 득점 메이커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구단은 이과인이 시즌 내내 부진했고 벤제마가 호날두와 호흡이 더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13 시즌을 끝으로 이과인을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로 보내면서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의 확고한 주전 공격수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라데시마를 이끈 골잡이. 9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10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뜻하는 라데시마를 이루기 위해 이탈리아 출신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에서 가레스 베일을 데려왔죠.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우뚝 선 벤제마는 2013-14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베일, 호날두와 함께 막강 공격 라인을 구축했고 팬들은 새 선수의 이름을 따 BBC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벤제마는 완벽한 주전으로 도약한 첫 해 라데시마 대업을 이뤘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과 준결승 1차전에서 골을 넣고 2차전에서도 맹활약하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2014년 5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해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막판 세르히오 라모스의 동점골과 연장전 베일과 마르셀로, 호날두가 연속 득점에 4대1 대승을 거두며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3연패. 라데시마 직후 레알 마드리드는 흔들렸습니다. 2014-15 시즌 BBC의 파괴력이 떨어졌고 벤제마도 3월부터 득점이 멈췄습니다. 팀의 핵심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의 부상 결장도 큰 타격이었죠. 라이벌 바르셀로나의 트래블 달성 여파로 라데시마를 이끈 안첼로티 감독도 경질됐습니다. 그러나 2015-16 시즌 새롭게 쥐봉을 잡은 라파엘 베니테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동행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감독이 바로 팀의 레전드인 지단 감독입니다. 그는 호날두와 벤제마 같은 슈퍼스타도 카리스마로 다잡았습니다. 같은 프랑스인 지단 감독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벤제마는 시즌 초중반 부진을 딛고 경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벤제마는 지단 감독의 부임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고 벤제마의 커리어 150번째, 라리가 100호 득점이었습니다. 벤제마는 31라운드 바르셀로나와의 캄프누 원정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으며 팀의 2대1 승리를 도왔습니다. 특히 호날두, 벤제마의 호흡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두 선수의 맹활약으로 지단 감독의 부임 후 반등한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라리가 최종전까지 우승을 다퉜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1점 차이로 우승은 실패했지만 벤제마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승부차기 끝에 팀의 극적인 11번째 우승을 도왔습니다. 벤제마는 시즌 36경기에서 28골 7도움을 올리며 유럽 빅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17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벤제마의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시즌입니다. 그는 나폴리와 16강 1차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해 팀의 3대1 승리를 도왔고 챔피언스리그 4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차전에선 수비셋을 절묘한 양발 드리블로 제치면서 팀의 만회골을 만들었습니다. 벤제마의 활약 속에 결승전에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유벤투스를 꺾고 챔피언스리그로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17-18 시즌 벤제마는 극도의 부진에 빠졌는데 잦은 부상과 평소 연계 플레이 때문에 가려져 있던 골 결정력 부족 문제가 동시에 터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벤제마는 큰 경기, 즉 챔피언스리그에서만큼은 강했습니다. 벤제마는 뮌헨과 준결승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3회 연속 결승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리버풀과 결승전에서 후반 5분 로리스 카리우스 리버풀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득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벤제마 득점 이후 베일이 멀티골을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가 3년 연속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벤제마는 시즌 초반의 부진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결승전에서 맹활약으로 단숨에 만회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부동의 9번. 여태껏 주로 호날두의 득점을 도왔던 벤제마의 팀 내 역할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 여름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하며 벤제마가 득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벤제마는 다행히 리옹, 레알 입단 초기 보여준 킬러 본능을 곧바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날두가 떠난 지금은 내가 레알의 공격 리더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벤제마가 2018-19 시즌 남긴 기록은 53경기에서 30골 10도움입니다. 그는 이 시즌 레알 마드리드 올해의 선수와 프랑스 올해의 해외파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날카로운 득점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2019-20 시즌에도 벤제마의 활약은 이어졌는데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8-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5시즌 연속 득점과 50호 골로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를 제치고 해당 대회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벤제마는 코로나19 여파로 리그가 멈춘 27라운드까지 14골을 기록하며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결정력과 물오른 연계 플레이를 선보여 제2의 전성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벤제마는 호날두는 물론 부진한 신입생 에당 아자르, 루카 요비치의 빈자리도 상당 부분 배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실질적 핵심은 벤제마입니다. 그의 존재감은 다가오는 6월 중순 라리가 재개를 기대하게 할 정도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부진. 리옹에서 뛸 당시 벤제마는 2007년 3월 오스트리아와 유로 2008 예선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후반 교체로 출전해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인 유로 2008 본선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조기 탈락했습니다. 유로 2008에 이어진 A매치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탓에 당시 프랑스 축구대표팀 감독 레몽 도메네크는 벤제마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뛰지 못했습니다. 벤제마는 월드컵 이후 로랑 블랑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야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벤제마의 대표팀 잔혹사는 이어졌습니다. 그는 유로 2012 예선에서 3골을 넣어 최다 득점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별리그 우크라이나와 2차전에서만 도움 2개를 기록했을 뿐 대회 내내 부진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8강전에서 스페인에 무너졌습니다. 2012년 6월 이후 좀처럼 대표팀에서 득점이 없던 벤제마는 2013년 10월 호주와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1222분간 지속되던 대표팀 무득점 악연을 끊었습니다. 득점 페이스를 회복한 벤제마는 무난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조별리그 온드라스와 1차전에서 2골을 기록해 팀의 첫 승을 견인했고 또 스위스와 2차전에서도 1골 2도움으로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의 16강전의 후반 교체로 투입된 벤제마는 답답한 프랑스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나이지리아를 2대0으로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전 상대는 전차군단 독일이었습니다. 벤제마는 전반에만 5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프랑스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부진했죠. 결국 프랑스는 0대1로 패배했고 벤제마의 커리어 첫 번째 월드컵은 아쉽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트사커 제명. 레알 마드리드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은 벤제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팀 커리어는 한순간의 실수로 몰락했습니다. 2015년 11월 벤제마가 동료 선수 마티우 발부에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벤제마는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프랑스 축구협회는 조사 끝에 벤제마를 대표팀에서 무기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도 벤제마를 유로 2016에 뽑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대표팀 커리어는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벤제마의 대표팀 커리어를 망친 셈이죠. 벤제마의 미래는? 벤제마는 지단과 무리뉴 감독이 감탄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지닌 축구 선수입니다. 10년이 넘게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실제로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축구 센스는 그를 현대축구 최고의 9번 공격수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부에나 사건처럼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대표팀 커리어를 망친 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프랑스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을 그라운드 밖에서 지켜본 벤제마의 마음은 꽤나 아팠을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벤제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벤제마가 스페인에 계속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날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까지 남긴 발자취는 분명 위대합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세요.